키치반. 매일 호두 3알만 먹었을 뿐인데 기억력이 살아났습니다. 치매 예방.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이른 시간. 부엌 창문으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고 손끝에는 갓 구운 토스트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지만 오늘은 작은 그릇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속에는 반짝이는 갈색 껍질을 벗겨낸 호두 3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처음엔 이 작은 게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나도 모르게 흐릿해지고 있던 기억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침 식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비싼 보충제, 복잡한 식단, 힘든 운동. 그러나 뇌 건강은 때로 이렇게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꾸준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호두 3알, 이 간단한 습관은 단순히 견과류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 회로를 회복시키며 치매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작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듯 오늘의 호두 3알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당신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강해지며 식탁 위에 따뜻한 빛을 들이웁니다. 당신은 호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습니다.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씹을수록 느껴지는 부드러운 기름 향이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두뇌 건강을 위한 약속을 삼키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이 작은 견과류가 두뇌 건강에 그렇게 특별한지 그 속에 감춰진 영양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호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사람의 뇌를 닮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옛사람들은 이 모양 때문에 호두가 두뇌에 좋다고 믿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의학 연구는 이 오래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호두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해 신경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원활하게 대화해야 기억이 저장되고 꺼내지기 쉬워지는데 오메가3는 이 대화의 질을 높이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멜라토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데 항산화제는 마치 청소부처럼 이 해로운 물질을 제거합니다. 활성산소가 줄면 뇌의 염증도 완화되고 그만큼 기억력 저하 속도도 늦춰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g 정도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단어 기억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그리고 기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분명합니다. 호두가 뇌 기능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호두 속
마그네슘과 구리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보약도 좋지만 자연이 주는 영양소는 몸이 더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약은 특정 성분만 농축해서 주지만 음식은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호두 속의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B군까지 모두가 뇌 건강에 맞춰 설계된 듯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아침 식탁 위에 호두 3알이 단순히 견과류가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고 활력을 되살리는 작은 보석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다음으로는 이 호두와 치매 예방 사이에 구체적인 과학적 연결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는 모습까지.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호두와 치매 예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2년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인지기능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호두를 일정량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유창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인지 능력 변화를 조사했는데 특히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단어 회상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호두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심혈관 건강, 생활습관 등이 치매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두 섭취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한 축임은 분명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결국 기억 회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 호두 속 항산화 성분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불안감을 느끼던 분이었죠. 저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하루 호두 3알을 권했습니다. 8개월 후 다시 오신 그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이상하게 요즘 책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호두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저는 그의 노력과 꾸준함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결국 호두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단독 해결책이라기보다 두뇌 건강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서는 나이 들어가며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영양소가 더 필요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듯 뇌도 조용히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엔 전화번호를 단번에 외우고
어제 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누구더라 하며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뇌 속에서는 나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 수가 조금씩 줄고 신경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시냅스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시냅스는 마치 전선의 접점처럼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접점이 느슨해지면 정보가 원활히 오가지 못합니다. 또한 뇌의 해마라는 부위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의 주범 중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 체계는 약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염증 반응은 쉽게 생기고 오래 지속됩니다. 뇌 속 염증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호두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두뇌가 단순히 나이로만 퇴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경, 영양, 생활 습관이 변화를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용적이 더 크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신경세포의 유지와 재생을 돕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뇌세포는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는 신경가소성과 신경생성이 성인기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일부 부위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된 세포막과 원활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인데 호두의 오메가3와 미네랄이 여기에 기여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뇌 건강을 설명할 때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오래돼도 손질을 잘하면 튼튼히 버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두 사말은 바로 그 손질의 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호두 섭취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74세의 김모 어르신이 조심스레 들어오셨습니다. 은퇴 후 글쓰기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다가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멈춰버립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고 한숨을 쉬셨죠. 기본적인 건강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경도인지 장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하루 호두 3알을 권했습니다. 이유를 들으니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정도라면 당장 해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6개월간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에 호두 그릇을 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석 달째쯤부터 글쓰기 시간이 짧아지고 단어가 훨씬 빨리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글모임 친구들이 요즘 글이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변화에는 호두의 영양뿐 아니라 어르신의 꾸준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에 반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향상됩니다. 호두 속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과 구리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는 동안 어르신의 뇌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단순히 기억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은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호두 속 영양소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호두 섭취와 함께 운동, 독서, 사교 활동까지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저는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청취자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죠. 다음으로 호두가 다른 견과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굳이 호두를 추천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견과류라고 하면 호두 외에도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 건강에 좋지만 각각의 장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그 중에서도 호두 사마를 강조할까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캐슈넛은 철분과 아연이 많아 면역력과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고,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많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에 비해 호두의 가장 큰 강점은 뇌의 건강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과류도 소량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지만 호두는 그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 함량은 같은 무게의 아몬드보다 몇 배 많습니다. 뇌세포막 유지와 신경신호 전달에 꼭 필요한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덜 알려진 차이점은 항산화 스펙트럼입니다. 호두의 폴리페놀은 뇌 속 염증을 줄이는데 특화된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예방 연구에서 호두가 자주 언급됩니다. 반면 다른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혈당 조절 등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양한 견과류를 섞어 먹는 것이 영양면에서 이상적입니다. 다만 기억력과 치매 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호두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다른 견과류를 보완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호두 3알,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와 캐슈넛을 몇 알씩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 건강과 심혈관, 면역까지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호두랑 아몬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두루 먹되 뇌를 위해서는 호두를 기본으로 하세요. 다음으로는 왜 하필 하루 3알이 적정선인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에 호두를 몇 알 먹어야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영양에서도 적정선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하루 3알, 약 GLP 8개월은 뇌 건강에 필요한 오메가4와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칼로리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호두는 100kcal 약 6.7kcal 생각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다른 영양소 섭취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지방 섭취량을 전체 식단에서 잘 조절해야 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라엘이라는 권장량은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 효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오메가3와 항산화제 양이 제한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봤자
대부분은 소화관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됩니다. 그러니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호두 3알을 드세요. 식사 중에 먹으면 소화 속도가 빨라져서 영양소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식사가 끝난 뒤 물 한 모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3알이 너무 적다 느껴진다면 하루에 2번 나누어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2알, 오후에 1알. 이렇게 하면 뇌로의 영양 공급이 하루 종일 이어져 더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두를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두뇌 건강에 더 큰 시너지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를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 섭취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과 뇌에 신선한 에너지원과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전에 섭취한 영양소는 하루 활동 중 뇌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 바로 활용됩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호두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줍니다. 이는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와 함께 섭취할 때 뇌세포 보호 효과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블루베리, 딸기, 키위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일 속 비타민C가 지방산 산화를 막아 더 오래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두는 단백질 식품과도 잘 어울립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먹거나 요거트에 잘게 부숴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뇌세포 구조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호두가 그 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지방과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시간대별로 추천하자면 아침 식후 두뇌 활동이 많은 시간에 바로 활용 가능 오후 간식,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 취침 전 멜라토닌이 수면질 개선에 도움, 단 소화가 예민한 분은 피하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호두는 약처럼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물처럼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호두 섭취와 함께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더 높여주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 3알 습관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이 3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처럼 심장을 일정하게 뛰게 하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립니다. 혈류가 많아지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뇌세포는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운동이 뇌 속 BDNF, 뇌 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BDNF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둘째, 깊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제거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 피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두뇌 자극입니다. 독서, 악기 연주, 글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처럼 머리를 쓰게 하는 활동은 뇌의 신경망을 촘촘히 만들어줍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이런 활동을 전혀 다른 분야로 번갈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는 식입니다. 뇌의 여러 부위를 번갈아 자극하면 더 많은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호두는 이 세 가지 습관과 잘 어울립니다. 운동 후에 먹으면 신경세포 회복을 돕고 수면 전 적당량은 멜라토닌 덕분에 수면질을 높이며 두뇌 활동 전후로 먹으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호두의 영양을 오래 지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법과 좋은 품질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리려면 구입 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산화의 약해 공기, 열, 빛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변질됩니다. 변질된 지방은 맛이 떫어지고 몸에 해로운 산화 부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차갑게 어둡게입니다. 껍질이 벗겨진 호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3개월, 냉동 보관 시 1년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냉동한 호두를 바로 꺼내 먹어도 식감과 맛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량씩 구입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면 보관 중 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사 3주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구입하고 다 먹으면 새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냄새와 색 확인입니다. 조훈은 호두는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나며 색이 고르게 연한 갈색입니다. 쓴내가 나거나 색이 검게 변했다면 이미 산화된 것입니다. 껍질째 보관할 경우엔 통풍이 잘 들어오는 서늘한 곳에서 2달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오래 두면 지방이 변질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조언은 호두를 보약처럼 생각하세요. 약은 아무렇게나 두지 않죠.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호두를 고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금이 없는 것 들었을 때 묵직한 것, 속이 꽉 찼다는 신호. 봉지 제품이라면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 다음으로 호두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호두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호두는 살이 찐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호두는 열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100기대의 땅 약 6번째 할인이 무심코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3알, 7, 8 정도는 열량 부담이 크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지방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간식 섭취를 줄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호두는 혈당에 안 좋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호두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코팅된 호두 스낵이나 시럽에 절인 호두는 예외입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일부 사람들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지만 가려움,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호두나 다른 견과류를 먹고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믿음은
호두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막아준다는 속설입니다.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모발 색소와 호두 섭취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두에 함유된 비오틴과 구리가 모발 건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오해를 풀어드릴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적당히 꾸준히 먹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신도 과소평가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호두 사말 습관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며 부엌을 환하게 비춥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접시와 호두 사말이 놓여 있습니다. 손끝으로 호두를 집어올리며 당신은 처음 이 습관을 시작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던 의심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확신으로 바뀌어 있음을 느낍니다. 매일 호두 3알. 너무도 소박한 이 행동이 사실은 뇌 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단어가 빨리 떠오르고 예전보다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옅어지고 하루하루를 더 안정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야 열매를 맺듯 호두의 영양과 당신의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뇌 건강의 토양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작은 영양 습관은 단순히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행동 자체가 자기 돌봄의 신호가 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 기여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던 분들이 1년 후에는 이제는 안 먹으면 허전해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 웃음 속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관리하는 만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호두 3알로 시작한 습관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